네,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봉지욱 기자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못 지냈죠? 네, 네, 어제부터. 어제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쇠망치로 머리를 하는데 쾅 맞은 네. 것 같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봉 기자님도 그랬어요? 그 이제 어제 판결에 따르면 제가 허위 보도를 한 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 보도를 네. 한 6개월, 7개월 했거든요. 한 7개월,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네. 이듬해 예. 한 6월까지 계속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 또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이 이미 윤석열, 김건희 혐의 다 잡고도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뭉갰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2023년 갑자기 그러니까 2024년에 뜬금없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며칠 전에 바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더라. 그렇죠. 예, 2024년부터 2025년 한 6, 7개월간 보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희가 허위 보도한 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지 이런 건데 일단 또 저희가 광고를 또 소개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일단 광고 먼저 소개하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래서 모두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해서요.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 또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요. 빠른 설치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하시면요. 최대 8만 원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 있다고 합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상담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광고가 정말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 김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 여러분 이 운림가라는 브랜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들의 건강 밥상을 책임지는 살림꾼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모두 총 3관왕을 했습니다. 누적 27번 수상을 했고요. 요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국내산으로 만든 김치가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그리고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아삭하고 향긋한 제철 봄동을 전라도식 양념으로 정성껏 버무린 산뜻한 겉절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밥 한 그릇이 뚝 따를 것 같습니다. 신선함의 기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2월 12일까지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운림가 김치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홍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들어왔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춘추관, 예,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이 같이 맛보고 싶어요. 이 네. 운님과 김치 너무 맛있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김건희 재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징역 1년 8개월 받았어요. 아니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1년 8개월은 또 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7, 8개월 보도에 온 게 다 무용했구나. 그렇죠. 헛일을 했네. 헛일을 했어. 예? 세상에. 도이치모터스 보도는 뉴스타파에서 2020년 2월경 처음 보도를 맞습니다. 했으니까 약 6년 만에 수사와 판결까지 1심 판결까지 나온 건데 네. 시민보 기자랑 저는 이제 허위 보도한 사람이 됐고 예. 이를 근거로 이제 김건희 윤석열 측에서 저희를 반격을 하겠네. 예. 반격을 할 가능성이 크게 예. 됐는데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게요. 예.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여러 부분 특히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판사가 스스로 증거를 왜곡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적 증거라는 것은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10명 중에 8, 9명이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중에 본인만 특이하게 해석을 그러니까. 해서 김건희에게 유리한 예. 증거로 해석을 했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심에서도 이상한 판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네. 당연히 바로 잡힐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 이재명 대통령 네.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네. 대해서 1심이 형편없는 재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서 네. 거의 완벽한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1심의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네.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어서 유죄로 볼 거다. 이런 기대 속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네. 2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언론에서 네. 이 판결문을 정말 구석구석 다 뜯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무슨 왜곡되고 예. 어디서 왜곡을 하고 예. 어디서 본인의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짚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우인성 판사님은 명태균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한 보도를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제일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이 우인성이라는 사람은 1974년생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뭐 형사법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수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아예 접하지 않고 있구나. 네. 안 보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이제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 완벽하게 그렇죠.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했던 판결 중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녹음 파일 사건. 1심에 이제 뭐 임종성, 뭐 윤관석,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돈봉투 녹음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유죄야. 그 물적 증거로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인정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왜 문제냐면 법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이제 형사법 전문가로 뭐 재판 연구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이분의 뭐 굉장히 명판사처럼 돼 있지만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 판결에서는. 그런데 법리란 얘기를 어제 많이 하더라고요. 법리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전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돈봉투 녹음 파일 사건은 유죄죠.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그 이유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예. 위법하게 소집한 합법적이지 증거. 않은 방법으로 그 녹음 파일을 획득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내용과는 별개로 예. 원천 무효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무죄야. 예. 불법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2심의 무죄 판단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리 밖을 벗어난 거죠. 법리 밖을 벗어나서 검찰이 너희가 맨날 하던 대로 네. 그때도 그러면 니네가 적법하게 했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별도의 압수를 했어야지. 그거를 그냥 니네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이정근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내놓고 이거를 유죄 판결해달라 그래? 우린 못해. 이게 지금 법대로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넓게 법전 밖에서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따져본 거잖아요. 네. 근데 1심 판사 오인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있고 네. 예를 들면 또 장영하 변호사라고 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2021년 아마 2022년 1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대선 두세 달 전에 네. 감옥에 있던 조폭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우리 저기 그 조직폭력배 네. 집단에서 우리 조직에서 20억 원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했고 맞아요. 이게 감옥에 있던 사람의 주장이 전해지려면 당시 이 박철민의 변호인이었던 장영하가 국민의힘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경찰 맞아요, 출신 김용판. 의원이죠. 이분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야 역시
막 안 그래도 흔들었잖아, 그때. 안 그래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어디서 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성남 국제 마피아파랑 연관이 있다는 일단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와 이거 맞네. 맞네. 20억 야 대선 자금 받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공개한 돈다발은 예. 이미 2018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조폭 이 박철민이 네.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공개했던 네. 거를 네. 재활용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이 금방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망신 당했잖아요, 네. 김용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선 공작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대선 그러니까 허위 조작 공작이잖아요. 예. 이거는 현직 의원이 개입된 대선 공작인데 이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불기소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박철민만 기소를 해서 예. 징역 1년 6월인가 받고 장영하를 봐줘요 검찰이. 네. 근데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 안 하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예. 야 이거 수사해라고 재정 신청해서 강제 수사를 시킨 예. 거예요. 근데 1심 판사가 또 우인성, 장영하는 박철민한테 속았다. 네.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야, 이 우인성이라는 사람 화려하네요. 네. 경력이. 모르고 한 거야라고 1심에서 무죄를 준 거예요. 예. 근데 2심에서 뒤집히죠 유죄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네. 법리 안에 gat혀 있고 검찰이 기소한 틀 내에서만 이제 어. 예를 들면 공소시효 문제를 도이치모터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벌어진 주가 조작인데 예. 첫 번째 1차 전반전이 있었고 2차 후반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전반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어 예. 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공소시효가 끝난 이유가 법정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중수 2과장이었어요. 특수부 네. 검사 중에서도 부장검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2013년, 2012년경에 경찰이 내사를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다 만들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실 그대로만 나와도 내사 보고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그 자체로 이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경찰이 그때 수사를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취재했을 때는 당시 경찰이 그러니까 2012년, 13년 수사를 못했던 이유는 당시 윤석열이 예. 그때는 이제 대검 중수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됩니다. 예. 검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거죠. 그런 거니까. 예. 아니 그거는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2013년에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셨던 분이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 아니 그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이 정도 작성했으면 수사를 착수를 해야지 왜 안 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네. 네, 압력이 경찰에. 아니, 그러니까 평검사, 부장검사,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게다가 대통령까지 된 이 전 과정에서 김건희가 자기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활용했는지를 전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알고 있는데 우인성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2013년에 경찰이 했어야 될 수사를 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된 윤석열 때문에 결국에는 2021년에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공소시효가 설사 도과했다 치더라도 예. 이게 공소시효가 도과한 거는 정상적으로 아무도 몰라서가 아니고 예. 언론 보도는 2020년부터 있었고 계속 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사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가 압력을 받아서 하질 못했던 거 네. 이런 배경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공소시효 끝이니까 예. 무죄. 예. 판단 못해. 뭐 판단 안 해. 무죄. 근데 두 번째도 보니까 공범이 아니야. 그냥 공범이 아니고 돈 맡기고 수수료 낸 사람이야. 투자자야.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거잖아요. 이 내란 속의 네.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뭐 말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네.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판결은 네. 완전 반대로 그렇죠. 유권 무죄. 예, 윤석열은 검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고 예. 심지어는 근데 권오수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1차 예. 조작도 2차와 예. 함께 동일 범죄라고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도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뭐 너무 바쁘시고 또 한자 성어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한비자 책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언론은 안 봤다 치더라도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관련된 파생된 판결문은 보고 네.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제대로 안 되었다. 논리의 정합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저는 받고 있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이제 김건희 이 선거 생중계를 한 해 만에 음. 그 한 해 만에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저께. 예. 그리고 이게 그저께 오후 늦게 생중계를 하는 게 뭐 결정이 개인정보 됐는데 때문에 뭐 안 된다. 그 시간쯤 되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당연히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예. 재판부가 이제 언론에 배포하기 위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예. 상태일 거예요. 고민을 위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위에서. 위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판결문에서 예. 뭐 판사에 따라서 미리 보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예. 법원장이나 뭐 예. 윗사람들에게 보도한 사람도 있다는데 설명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하는 것은 네. 당연히 대법원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당일에 만들지 않았을 거니까 설명 자료도 많은데. 설명 자료 당연히 만들죠. 배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법부에서 핵심 수뇌부들은 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려를 했겠죠. 야 예. 이렇게 판결이 됐을 때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생중계를 안 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됐겠죠. 근데 아마 당연히 생중계를 김건희 1심 선고했어야 예. 되니까 한 건데 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이제 서울대 법대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까지 하고 형사법 전문가로 언론에까지 등장하신 분인데 예. 이게 이게 법원과 법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이나 양태를 모르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더구나 그렇게 모른다 하더라도 상대방 피고인이 김건희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언론 보도라도 잘 모니터링을 해왔으면 네. 이런 판결을 못 내리는데 아 이분은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윤어게인인가? 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이분 오인성은 윤어게인인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사전에 예.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선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변호사들, 전관들, 네. 뭐 대법 재판 연구관 출신도 있고 예. 고검정 뭐 출신도 있고 많잖아요. 예. 많은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최지우 변호사가 네. 그 뭐야 어제 선고 공판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뭐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은 예. 이거는 그 김건희 변호인도 놀랄 정도로 다 받아들여준 그런 결정 판결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은 시간 문제이겠으나 사실은 그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줬을 때 비슷한 그러니까요. 예. 느낌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가 사형을 내리든 예. 무기징역을 내리든 예. 구속 취소로 윤석열을 풀어준 것 자체는 지금 용납이 안 되는 예. 우리 국민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이번 김건희 1심 판결도 2심에서 뒤집히든지 말든지 네. 1심 판결의 이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정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했다면 네. 그 양심은 예. 썩은 양심이죠. 잘못된 양심이고 진짜 뭐 그러니까 이 판사에 대해서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법조 일원화를 바꿨잖아요. 판사를 그러니까. 경력 판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예. 해놨잖아요. 그때 예. 또 그랬더니 뭐 김현장이나 대형 예. 로펌에서 다 어린 갖다 친구들이 대거 들어가서 로비에 이제 그냥 로비의 끈을 잡고 이제 법관으로 들어가는 예. 건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당연히 법관들은 다 보수적이거든요. 예. 법은 항상 현실보다 느리게 그렇죠. 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정도 대형 사건에서는 자기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양쪽에 배석 판사들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배석 판사들이 이 판결에 동의했는지도 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명태균 사건 계속 예. 취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슨 이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설명 자료에 계약서예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실제로 명태균이 뭐 계속 그 홍보용으로 예. 뭐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한테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한 여론조사서를 막 보내주면서 일종의 영업용, 예. 홍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태균과 피고인 부부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바가 없다. 몇 차례 이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또 게다가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은 자료가 없고 따라서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그 이익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여론조사 받은 것은 3번에 불과하고 네. 딴 사람들한테도 같이 줬고 네. 따라서 무죄야라는 이제 그 논리 전개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 직접 6개월, 7개월 보도해온 기자 입장에서 볼 때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대목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가장 문제는 물적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카카오톡 아니면 텔레그램 메시지랄지 예. 통화 녹음 파일은 2개뿐이죠. 2개뿐인데 네. 다양한 메시지는 지금 한 280여 개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판결문에 이제 어제 얘기를 할 때 윤석열 김건희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된 명태균 여론조사는 3건이다.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비공표 예를 들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표 여론조사만 저희 이미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도 그러니까. 보도를 했는데 그건 4건이에요. 근데 독점적으로 제공됐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지금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독점적으로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뭐 뭐 같이. 지상욱 여의도 원고원장이나 그리고 함성득 윤상현 교수 뭐 네 명이 네. 더 있어요. 4명에 대해서도 됐어. 근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다 국민의힘 관계자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의힘 관계자고 대선거 관계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명태균이 김종인을 위해서 이걸 했나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판결문에 담긴 그 내용 자체가 최지우 그러니까 김건희 측 변호인이 예. 법정에서 강혜경 씨한테 신문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전달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당시에 그게 아니고요. 예. 다른 분들한테도 간 걸로 알고 있으면 누군가요? 라고 예. 했을 때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특정이 되고 그래봐야 4명이죠. 예. 4명인데 예. 강혜경 씨가 법정에서 예. 이거는 대선 후보 윤석열을 위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예. 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빼죠. 빼고 앞부분만 김건희 측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을 해서 예. 판결문에 적은 거예요. 대선 후보 윤석열을 위한 그리고 조사였다라는 제가 발언까지 말씀드리지만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만에게 예. 독점적으로 제공된 건 3건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본인의 지금 상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카카오톡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와 네. 지금 명태균이 나눈 2021년 7월경이에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걸 좀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는 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안 네.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김건희 측에서 청탁이나 지시가 없었다.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명태균이 그냥 자기 영업활동의 자의로 일환으로 해준 해서 거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다는 게 이제 예. 판결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2021년 7월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가 먼저 얘기하죠. 네.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네. 윤이 높게 나온다고. 이거 머니투데이에서는 명태균이 조작하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계속 실어주고 하면 큰일 나겠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 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머투의 P&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그게 네. 통한 듯. 네. 머투의 항의 필요. 예. 누가 보내왔습니다. 자기도 받았다 얘기죠. 예. 이거를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예. 다행이다. 해결 가능한 거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조작돼서 자기 남편을 1등으로 만든 여론조사를 머니투데이에 계속 싣고 있는데 제동이 걸렸어.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인성 판사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건희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예. 명태균이 원래 머니투데이에서 다른 매체로 바꾸려고 했어. 혼자 한 거야. 예. 다음 그 두 번째 카톡 다시 예. 한번 보여주세요. 또 이제 그 즈음이에요 다. 홍준표가 1등은 안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야당 1등 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 명태균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네 제발요.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1등 후보를 만든다는 얘기가 뭔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니 거고. 이거는 수치를 조작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인식이 있잖아요. 조작의 공범이잖아요. 지금 근데 공표하는 매체가 바뀔 때도 그렇고 예. 우리 남편 제발 1등 만들어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론조사는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결과만 받아봤다면 예. 우인성 판사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예. 이거는 김건희가 예. 조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십니까? 합리적으로 네. 판단을 좀 해보면 저 카톡을 봤을 때 이거는 김건희 씨가 네.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이라도 해서 그 조작된 여론조사 야당의 1위 네. 후보를 만들어서 계속 언론에 내보여서 이게 대세야라고 해서 굳히기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명태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의 방식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 만들 만들고. 때도 그렇고 추세를 만든다고 본인은 합법적으로 하지만 제가 볼 땐 조작하거든요. 조작을 하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조작한 게 저희가 분석했을 때도 다 나왔는데 네. 언론에 공표된 조사를 조작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그것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했고 지금
정교 유착 뭐 관련해서 통일교나 신천지 수사하면 네. 2021년도에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한 것까지 나올 거예요. 대선 후보 예. 바꿔치기까지. 지금 홍준표가 주장한 게 전 사실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15만 신천지 당원을 가입시켜서 당시에 2021년 10월경 그 후보가 결정될 때 실제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홍준표가 훨씬 높았습니다. 10% 이상 맞아요. 높았는데 예. 당원 조사에서 졌어요. 권리당원 조사에서 뒤집혀요. 그게 한 15% 20% 가까이 더 예. 높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뒤집히는 과정이 나오는데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판사가 계약서를 안 썼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야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약서 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2021년 4, 5월경에 여의도 연구원과 명태균이 계약을. 미래한국 연구소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두 건은 선거와 관련 없는 무슨 뭐 부산 지역 뭐 민심 조사 이런 거였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그 두 건 정상적인 계약 체결은 왜 했냐?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 돈이잖아요, 당비. 예. 예. 그 돈을 받으려면 부가세 영수증 때문에 그 계약서를 쓰는데 연구원과 계약을 한 거니까. 예. 근데 그걸 왜 줬냐라고 봤을 때 예.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오세훈이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당선됐을 때 지금 명태균이 오세훈에게 예, 그렇죠. 스폰서로부터 돈을 대금을 받죠. 3천만 대납을 원. 받고 예. 대납을 받고 여러 건의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해줬죠. 거. 지금 예. 오세훈 씨랑 재판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이 3,300만 원 정도를 모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오세훈에 관련한데 오세훈을 이제 예를 들면 나경원이 원래 앞서고 있었는데 명태균이 지금 여론조사로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그리고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네. 그리고 오세훈, 명태균 이렇게 지금 공범 관계가 의심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이 당선되니까 지상욱 측에서 고맙다고 예. 보은 성격에서 선거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만 한 거를 형식적으로 두 건을 준 준 거예요. 거야. 그건 기관 대 기관으로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 측과 계약서를 안 썼다 그러는데 예. 오세훈과도 안 썼죠. 예. 홍준표와도 안 썼죠. 다 무죄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전에 계약한 건 없어요. 원래. 아예 없어요. 아예. 예. 그리고 뒤에 있었는 영수증 정도 부가세를 만약에 캠프에서 공식 자금으로 썼다면 부가세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신고해야 계속 하고 되니까. 있어요, 판사가. 예. 그거는 있죠. 홍준표 여론조사에서도 2021년도 그 선거 나갔을 때 예. 홍준표 여론조사도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한 거라도 영수증이 필요한 건 부가세 발급이 영수증이 됐어요. 근데 예. 여의도 연구원과의 두 건 계약은 계약서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 이 논리면은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무죄죠. 그렇죠. 이 논리면.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돈을 남이 댄 것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거는 예. 같은 증거를 판사가 뒤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비용 그럼 누가 냈냐 했을 때 지자체장 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 출마 예정자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예. 이걸로 윤석열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대부분 그러니까 쓴 걸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판사가. 그것도 예. 증거 없습니다. 이것도 물적 증거가 없어요. 2억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윤석열의 여론조사로 다 썼다지도 않았고 거기에 계약서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아니 모든 계약서는 없어요. 미래한국 연구소가 공식적인 계약서를 한 게 없는데 예. 여론조사 자금을 지방선거 예비후보 출마자가 냈어요. 이게 뇌물 아닌가요? 뇌물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사는 다른 사람이 냈어. 예. 이 돈을 계약서도 없는데 예. 김건희 측에서 낸 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죄야.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그 예. 캠프에서 공식 자금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안 안 했기 했기 때문에 지금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데 야 다른 사람이 다 냈잖아. 다른 돈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돈도 안 냈어. 계약서도 안 썼어.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지시도 안 받은 했어. 거야. 이거는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그 위해서 일환으로 한 영업용으로 한 거야. 거야. 자기의 예. 정치적인 예. 의지에 따라서 한 그렇죠. 거야라고 하는데 정작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소유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가 예.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명태균의 주장과도 배치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판사가 그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뭐 여론조사 문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네. 없다. 네. 그래서 또 무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한테 김건희 씨가 그런 지시까지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더 황당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문제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무죄의 근거로 쓰고 있어요. 지시라는 게 예. 구체적인 김건희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1등 만들어 주세요. 예. 이게 지시나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김건희가 랩 그러니까 충성하겠다고 하죠. 그 정도로 명태균에게 굉장하게 의지했고
우리 남편 경선 후보 캠프 후원회장 누구로 할까요? 선대위원장 누구로 할까요? 후원회장 누구로 할까요? 명태균이 찍어주잖아요. 그대로 일부 실현이 됐고 주호영 공동 선대본부장 명태균이 찍어 되잖아요. 그대로 다 실현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명태균이 청탁을 해서 된 것들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일부.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영선 네. 전 의원에 대한 창원 의창구 공천이잖아요. 그러면 김영선에 대한 창원 의창구 공천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투표로 해서 결정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단에 명태균이 이준석한테도 카카오톡 보내고 이런 것들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건 명태균 PC에서 저희가 복원을 해서 한 건데 명태균이 애초에는 이준석을 통해서 하려다 잘 안 됩니다. 이준석이 한기호 사무총장은 모르고 있던데요. 얘기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이 통화를 한 단초를 마련한 게 이준석이 첩보를 줘요. 국민의힘 이건 공천관리위원회고 당대표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야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알아봐라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그게 아마 5월 9일일 거예요. 2022년 5월 9일. 네. 맞아요. 취임식 전날이에요. 전날이죠. 대통령 취임식 전날 통화를 한 거잖아요. 당선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5월 9일 12시 반경에 이준석이 카카오톡을 보낸 게 저희가 다 공개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된 줄 알았던 거죠.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안 된 것 같다. 한기호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확인하려고 급하니까 아침에 전화를 하고 그날 윤석열과 또 이어서 김건희랑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직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또 윤석열 스스로 야 윤상현이랑 통화 다 했어. 다 했는데 뭐 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김건희는 통화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게 이제 5월 달에 일이고 그 전에 4월 달에는 이준석이 처음에는 이준석 쪽으로 전탁을 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준석이 김영선이 여기 택도 없이 지니까 여론조사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만들죠. 그것도 수치 조작했어요. 그리고 이준석한테 주니까 이준석이 뭐라 하냐면 윤상현한테도 토스해 주세요. 그쵸. 일단의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전화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을 비롯해서 이 윤석열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공범들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이것도 오자네 김영선의 대한 이거 이렇게 재판부 설명 자료를 그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오탈자 내고 쓰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약속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공천은 김건희 뭐 선물 등등 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명태균을 만나서 김건희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했다면 이준석 뭐 그다음에 누구지 그 교수 함성득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단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투표로 결정된 걸로 보인다. 그분들이 다 공범인데 여러 사람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봐야죠. 이게 빌드업이 되는 과정이 초반에 로비스트가 빌드업을 한 과정이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이후에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협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데 명태균이 처음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만드는 데도 큰 기여를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것들도 제가 다 보도를 했는데 당대표를 만든다는 이제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었죠. 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후보로 대선 후보로 만들어 당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 6.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당선시킨다라는 플랜이 있었는데 이제 판사는 여론조사를 처음에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그 약속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제공한 건 2021년 6월 그러니까 약 1년 전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로비스트가 그렇게 로비를 합니까? 그건 현실과 맞지 않고 그것도 다 감히 대선 후보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나중에 다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사실은 명태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받을 때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이거 터뜨린다라고. 그래 맞아요. 이 녹음 파일 민주당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김영선 공천은 처음부터 약속된 게 아니었잖아. 계약서도 없어. 계약서도 없잖아.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 지시도 안 했어.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죄야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명태균에 대해서 판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윤석열도 당선시키고 10년 백수 오세훈도 서울시장 만들었다 등등으로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망상가여서 네.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해온 과정을 다 망상이라고 한 거예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다 무죄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좀 궁금해요. 뭐 본인을 페이스북에- 지금 망상가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명태균이 제일 못 망상가가 된 본인에 견뎌하는 대해서 게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일 네. 불쾌해하는 네. 게 내가 망상가야? 판사가 망상가라고 한 거예요. 뭐그 입장이 나왔나요? 아니 본인이? 뭐 그 페이스북에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 오히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김태열, 강혜경, 뭐 희대의 사기꾼 이렇게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무죄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판사 이름 뭐더라? 우인성 판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약 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망상가여가지고 명태균이 그동안 해온 것은 다 믿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실현된 것들이 있잖아요. 실현된 게 많죠. 실현된 것들이 실현된 있는데 게 많죠. 이 사람을 망상가로만 치면 물론 과시는 있겠죠. 과시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과시가 윤석열, 김건희와 통화 녹음 파일이 안 나왔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 나왔지 않습니까? 통화 녹음 파일을 하고 수시로 카카오톡하고 하고. 그렇다면 대선 후보 그 윤석열, 김건희는 이 망상가와 함께 대선을 치른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김건희의 책사다. 나는. 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선거 전략을 짰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망상가라고 사실은 이거는 명태균 씨가 가장 참을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 망상가를 김종인 같은 사람이 예.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종인이 그렇게 신뢰하고 모닝콜. 옆에서 근데 아침마다 전화하고. 근데 김종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태균은 사건 터지니까. 예. 사건 터지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 꼬리 거죠. 자르기가 해서 명태균이 약간 과장, 허풍, 망상가로 치부를 했는데 김종인이 얘기한 것랑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 현실화된 게 많고 그렇게 되면 이 망상가가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듭니까? 실현된 것들이 많고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홍준표를 대구시장으로 네. 만들고 예. 본인의 모든 주장에 비해서 다 망상이라고 하기에는 현실화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 폭로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강원지사 김진태. 예. 그다음에 경남지사 박완수. 그다음에 충북지사 김영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선거 전략이 통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됐고 네. 수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또 내란 속의 윤석열이 명태균 씨하고 손잡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2022년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사건 하나만 나온 거예요. 네. 그밖에 다른 포항이나 포항이나 평택. 뭐 평택 네.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수사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명태균은 망상이었고 김건희는 실제로 책임이 없고 그냥 사치 좋아하는 여성이어가지고 명품 휘둘렀는데 그거는 좀 문제니까 반성해. 네. 그리고 샤넬백 처음 받은 거 윤영호한테 처음 받은 거 그거는 800만 원짜리인데 그거는 그냥 선물로 준 거야. 무죄.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권성동이 이제 통일교에서 1억 받은 걸로 징역 그렇습니다. 2년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샤넬백을 무죄를 주려고 하면 네. 무죄를 주려고 하면 권성동도 무죄가 나오든지 그렇죠. 했어요. 이게 앞뒤 맥락이 앞뒤가 안 맞는데 맞아요. 비슷한 시기잖아요. 예. 권성동은 그 선거 대선 예. 2022년 3월 맞습니다. 대선 직전 2월에 예. 받았다고 하는 예. 거고 이 샤넬백은 3월 30일인가 31일인가 말일에 받은 3월 거잖아요. 30날. 그러니까 그렇다면 불과 한 달 사이에 통일교에서 현금백이 든 쇼핑백을 주고 그렇습니다. 당선인 부인에게는 그 샤넬백을 선물을 백가방을 한 건데 주고. 근데 그는 의례적인 선물이었고 예. 그냥 대선 뭐 감사하다 이 정도의 문자가 왔는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다는 없다. 거죠. 그럼 권성동한테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뭐 6월달에 행사에 꼭 와주세요.
그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권성동도 무죄여야 돼요. 권성동 입장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니까. 네. 그리고 그 1억 원이 사실은 저는 대선 자금을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예. 1억 원을 지금 안 받았다고 막 우기는데 예.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럼 네. 권성동 입장에서는 권성동도 무죄여야 되지. 김건희 얘기는 다 들어주고 내 얘기는 안 왜 들어줘. 내 것도 어차피 증거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봐서 나를 왜 유죄줘. 예. 더구나 김건희는 1년 8월이고 나는 네, 2년이니까 2년이야. 난 4개월 더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게 권성동 나의 범죄 금액 1억인데 김건희 범죄 금액은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김건희는 지금 추징금만 1,280만 원인가 81만 원인가 하고 벌금 20억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날려주고 김건희를 그냥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준 그런 재판 선고였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항소심에서 걸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판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거는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또 판결 마지막에 이제 김건희 측에 김건희한테 형사보상 안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던데 예. 형사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억울하게 이제 구속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금 일자 동안 이제 보상을 해준 건데 하루에 약 25만 원 줘요. 예. 25만 원. 근데 김건희가 작년 10월쯤 구속됐으니까 예. 지금 한 5개월 넘었잖아요. 예. 5천만 아유. 원입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그러면은 네, 형사보상금 정부 5천만 원인데 국민 세금으로 김건희한테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그런 지경인 그런 거예요. 상황인데 네? 이게 대법원 확정이 되면 네. 이렇게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마 김건희를 구속영장 발부한 사유가 통일교는 빠지고 당시에 도이치랑 명태균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형사보상금을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5천 받고 1,800 내면 되는 거죠. 1,200. 진짜. 1,200 내면 3,800 남죠. 남는 장사 3,700 남죠.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남는 말도 장사한 안 거예요. 돼. 김건희 입장에서. 아 근데 지금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뭐 선민의식이다. 네. 판사가 뭐 잘난 척 하는 거다. 뭐 다른 거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그 봐줄 결심을 했다. 이런 평가들 말고 김건희 윤석열 앞에서만 우리 법조가 뭐 검찰이면 검찰, 판사면 판사 너무 약해지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결국 김건희를 뒤집으면 김건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 그 이후에 뒤따라올 후과 이를테면은 검찰 안에서 저질러진 범죄,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원 안에서 있었던 어떤 협잡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일종의 이제 방패막이 역할로 이런 비리 검찰 뭐 비위 판사들의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는데 봉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끔 그런 의심은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한 건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책 속에 갇혀 있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기본적으로 보수 수구 편향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문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이고 드물고 이런 분들은 대법관 되기 힘들죠. 지금 구조 하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예전에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다 빨갱이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부 내부가 보수 수구화돼 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 본인은 밖에서 떠드는 거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야, 내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시간이 가면 난 존경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판결 못 하거든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1심 선고는 참으로 난해한 선고다. 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이다. 이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분 재밌는 근데 분이에요. 정치판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저는 신문 방송만 봐도 이런 판결문은 쓸 수가 없을 아니, 것이다. 근데 홍준표-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야. 홍준표는 자기 형이 본인이 있잖아. 명태균한테 공짜 열어줘서 받았잖아요. 네. 본인은 지금 안 받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본인 캠프로 다 갔고 심지어는 선거인 명부 대구시장 할 때 대구시 선거인 명부가 명태균 측에 넘어가서 그걸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측근이 돈을 보낸 것까지 육성 파일까지 제가 다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까지 홍준표 측에서 돈 보낸 거. 근데 본인은 난해한 판결이 아니라 좋아해야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요 논리대로라면 무죄입니다. 내가 부탁한 적 없고 지시한 적 없고,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여기저기 뿌렸는데 나한테 왔나 보지. 나도 하나 나한테 그냥 왔나 보지. 덤으로 받은 예.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관계자 마치 이게 제3자로 뭐 빙의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피의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웃긴 거예요. 피의자로 입건이 됐을 텐데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특검에서 오세훈만 하고 근데 오세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네. 그러면 뭐 오세훈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예, 우인성을 만나면 자기도 무죄가 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요거 말고 네. 다른 두 개의 재판이 또 있어요. 뭐 이배용 매관 매직, 네. 그다음에 김상민한테 뭐 그림 받은 거 뭐 등등. 그다음 바쉐린 콘스탄티 시계 받은 거, 네. 뭐 서희건설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개의 재판이 남아 있고 네. 이거 말고 2차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김건희 관련 사안 없어요? 저는 내란 개입, 내란 네, 개입. 내란 네, 저도 그렇게 개입.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내란 개입. 내란 개입이나 사실은 외환 유치까지도 이 모든 거를 윤석열이 아내 모르게 본인이 평생 잡혀와서 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먹고. 맞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에? 그 김건희한테? 충암고 동문회 관계자는 저한테 그거는 뭐 우리 동문회에서 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맞고 김건희한테 살았다. 맞고 살았다고요? 맞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은 또 참모진 앞에서 본인의 어머니 유죄 네. 법정 구속됐을 때는 뭐 따귀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뭐 따귀? 이제 이런 설들인데 예. 기본적으로 부인 덕에 예.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부인이 하자는 걸 다 하잖아요. 어떤 역술가를 만나러 가자, 전 보러 가자. 건진법사도 같이 가고. 예, 건진법사도 그래서 마찬가지 같이 아닙니까?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 같이 만나고 예. 다른 여러 역술가들도 가자면 같이 따라갈 정도로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은 김건희가 했다. 김건희가 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만 유독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앞뒤가 진짜 맞지 않는다는 거라서 2차 특검에서는 김건희의 내란 가담 혐의 제가 볼 때 내란 수괴가 오히려 김건희일 수도 있겠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윤석열. 예. 내란 수괴는 김건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노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공작들 대부 그쵸. 외환 유치 공작 예.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예. 이번에 내란 때 12.3 내란 때 했던 거 말고 예전에 그 폭탄조끼 사건 있잖아요. 예. 폭탄조끼 사건이 그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2017년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그쵸, 특검 있었을 때. 수사받고 있을 맞아요. 때예요. 예. 근데 그 폭탄조끼 사건을 예를 들면 노상원이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HID1 북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HID1을 폭사시키라고 그래갖고 제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임무를 했길래 죽이라고 한 거야. 어떤 임무인지 아세요? 어떤 임무였죠? 그때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그때도. 그때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할 때예요. 그리고 네. 그 뒤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조현천 기무사령부에서 그 개헌 개헌문건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죠. 예.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절적 사고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그 대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김건희 씨가 내란에 어느 정도나 깊이 관여를 했는지 이거는 2차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중요 현안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노상원 수첩도 2차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신빙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망상이다. 뭐. 그냥 뭐 메모를 한 거다. 끼적인 네.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전쟁을 일으키려는 임무.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뭐야 뭐 목함질의 사건 이런 건 다 핑계고 네. 당시에 전쟁 유발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당시 그 작전은 정보사령관은 국방부 정보본부장 밑에 있습니다.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정보본부장한테 안 하고 그 작전은 네. 김용현 작전본부장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노상원 트리오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외환유치 같은 비밀 대북 공작을 했다. 요거까지 밝혀지면 이 사람들이 12월 3일에 했던 일이 네. 허위가 아니구나.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들 외환유치 전쟁 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뭐 친한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아마 뭐 그 법률 투쟁은 할 거예요. 뭐 가처분 예. 신청이나 근데 그게 별로 유의미한 수단은 아니어서 실제로
이제 제명 당했으니까 이후에 나가서 새 집을 꾸릴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해서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대북 송금 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 사건 있잖아요. 연어회 술파티 사건. 이 관련해 가지고 인권침해 점검 TF가 출범을 했는데 뭘 조사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건지 취재한 게 좀 있으십니까? 뭐 법무부에서 먼저 이제 실태 조사를 했고 예. 교도관들 20여 명을 조사를 해서 술 반입이 있었고 예. 외부 음식물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들을 다 청취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와서 진술 회유를 교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증언까지 다 확보를 했잖아요. 예.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 그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 또 못하게 수사가 용두사미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게 결정적으로 이 고검의 감찰 수사가 꺾인 이유는 법원의 영장 기각입니다. 예. 예를 들면 쌍방울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사고 예. 뭐 여러 가지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고 예. 안부수에게도 그러니까 쌍방울만 증언하면 안 맞으니까 합의 안 맞으니까 외부인인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끌어들여서 3인 성호를 한 거잖아요. 그쵸. 안부수 협회장이 기존의 예. 진술을 맞습니다. 뒤집기 직전에 쌍방울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사 동력이 완전히 꺾여서 대충 지금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울 고검이 네.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정용환 감찰부장이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고검 차장일 거예요. 승진하고 지금 감찰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곽정환인가 그분인데 이분을 이분이 이제 감찰부장 곽정환 부장이 박상영 검사를 뭐 3차례 직접 조사한 모양이에요. 한 2차례 정도. 근데 거기서 사실은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직 검사를 데려다 조사할 때는 네. 모든 증거들을 취합하고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박상용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선후배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가요? 글쎄 그것보다도 네. 이거 봐라 된 것 같아요. 별거 없네. 별거 없어. 나에 대한 거 별로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게시판에 뭐 2차례나 글을 쓰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박상용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안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네. 안 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박상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대적인 압수수색 했다면 뭐 기사가 예. 그때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고 검사에 대한 수사, 조작 수사, 불법 수사, 강압 수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 기조고 그것 때문에 검찰청 폐지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현 검사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적반하장이네. 제가 듣기에는 그 전에 서울고검 감찰수사팀 그 전에도 예.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질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지금 고검의 검사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좀 있으면 퇴직하거든요. 전관의 예우를 받으려면 후배들하고 척지면 됩니까? 큰일 나죠. 예. 나가서 돈 벌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 되게 안타깝죠. 저는 뭔가 이거를 지금 조금 우리가 이거를 특검에 같이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관범권 그 띠지 할 때 네. 대북송을 같이 했어야 같이 됐다. 했으면 지금 사실은 이제 관범권 띠지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관봉권 띠지랑 이제 쿠팡 그 저 뭐야 수사 네. 외압하고 그다음에 이 술자리 회유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상설 특검을 해도 지금 부족한데 그거는 빠져버리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고요. 매우 답답하다. 네. 예. 지금 정말 김건희 선고도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이제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뭐 조작 수사 검사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2차 수사팀들 조작 가담하고 네. 김건희 무혐의 줬던 검사들 특검에서 수사하다 말았거든요. 막판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막판에 특검 종료되기 며칠 전에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 네. 갑자기 수사하는 척하다 끝내고 국수본으로 넘겼어요. 네. 국수본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뭘 하겠어요. 네. 예, 그러길 바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리고 버티고 안 식입니다. 나갔던 거죠 이창수 지검사는.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은 봐봐 특검에 출석도 안 도이치모터스 하고. 무혐의 나오잖아. 네. 우리가 무혐의 줬잖아. 무죄 나오잖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조작 수사 불법 강압 수사한 검사들한테 면죄부를 준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명징한 말씀이십니다. 조작 수사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네. 판결이다. 이러려고 그랬나? 검찰과 법원이 네.
짜고 덤비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서초동에서 왕왕 들었는데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치기 당하거나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 네. 재판 걸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 그동안 허위 보도한 거 배상해. 라고 그렇죠. 해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죠. 한 그게 이제 뭐 10억 이렇게 걸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은 측은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일단 걸고 고소고발 보죠. 해서 괴롭히는 목적일 거고 명분은 또 되고 아마 지금 이렇게 되면은 12상 개헌을 왜 한 겁니까? 우인성 같이 이렇게 판결해 줄 줄 알았으면 예. 도이치 무죄, 예. 영태균 무죄, 예. 13개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엄의 이유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왜 자른 거야? 그러니까. 도이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 판결문 하나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예.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 판사의 그릇된 판결문 하나로 새로운 정쟁의 네. 판이 열렸어요. 거봐, 우리 얘기가 틀리지 않았잖아. 우리가 맞잖아라고 내란 세력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깃발을 들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과 그 단초의 문을 열어버렸다. 우인성이라는 사람이 네. 판결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인성 네. 판사님의 예전 여러 판결도 그렇고 만약에 이번 1심 본인이 내린 1심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우 판사님은 판사를 그만해야죠. 그만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럴까요? 본인이 여러 차례 지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법복을 벗어야죠. 근데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김용민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지금 그 국회 본회의에 그 계류 중인 법 왜곡죄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 네.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하고 기괴한 판결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무슨 탄핵 네. 말고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징계할 수도 없는 네. 거 아닙니까? 법관의 독립 때문에. 재판의 독립인 거지 법관의 독립이 아닌 그래서 건데. 저는요 이런 대형 사건들은 전부 다 배심제로 좀 했으면 그러니까 다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들을 예, 하십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 지금 이 우민성 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간첩 사건 재심 무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1심, 2심 뭐 김기춘 같은 사람들의 그런 검사들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그냥 조작 수사해가지고 넘기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다 유죄를 때려서 그렇죠. 간첩 40년, 30년 이렇게 복역하게 하고 무기징역 때리고 사형 예. 때리고 독재 정권에 가장 네. 부역했던 집단이 그러니까요. 바로 권력의 시녀 사법부였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예. 그 자식들이 또 그 예, 자식들이 대를 검사가 이어서 되고 판사가 판사가 돼가지고 되고. 똑같이 그 권력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북송금 감찰 수사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용두삼이 돼가지고 박상용 설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수사로 끝나게 생겼다. 근데 만약에 법정 가서 또 이거 무죄 나와 보세요.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네. 왜 이렇게 할까요? 법무부는 그거를 이제 감찰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 실태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감찰을 지시했을 뿐이지 그거는 또 검사들이 하는 건데 예, 결국에 검사들이 어느 정도 중간에는 제가 사실은 저는 관봉권 띠지 됐고 대북송금 이거 감찰 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굉장히 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명징하게 밝혀질 수 그렇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아먹나? 예.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답답하다 싶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네. 또 대한 언론들이 힘을 내서 또 다시 또 가야죠. 띄엄띄엄. 뭐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봉지욱 기자가 지금 내가 보기에 네. 먹방할 때가 아니라 취재해서 아니, 그게 열일할 아니라- 때야. 기사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깨질 수 있는 기득권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 역할을 해야겠지만 언론에서도 또 기득권 카르텔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 오늘 사법 뭐- 권력과 언론 권력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보도 보니까 네, 뭐 쉽지 우인성 않습니다. 찬양론에 뭐 그러니까요. 이재명 그 소년원 사건도 무죄했으니까 대충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로 뭐 그런 거를 썼던데 여러 보수 언론들이 지금 다시 또 활개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잊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됐고 지금 그 과정에 있고 요 우인성한테 힘 받아가지고 저기 지귀현 판사가 또 어떤 판결문을 쓸지 정말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벌써 11시 7분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